그러면 그렇게 시작을 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실까요? 네. 이 서기라는 잡지를 어떤 계기로 시작을 하게 되실까요? 사실 이렇게까지 커질 거라고 사실 뭐 다른 것들에 비하면 아직도 작지만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게 만들 생각이 당연히 전혀 없었어요. 저는 원래 이제 영화를 좋아하는데 2016년에 부산국제영화제를 제가 참여했거든요. 거기 가서 이 우리들이라는 영화를 처음 본 거예요. 인덱스 1권의 주제 영화가 우리들인데 사실 저는 우리들이라는 영화가 개봉했다는 거 알고는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우리들이 윤관 감독님의 또 데뷔작이기도 해서 사실 감독님도 배우들도 영화도 잘 모르는 상태였어요. 그래서 영화제에 갔다가 영화제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화제라는 게 원하는 영화만 딱 볼 수 없는 구조거든요. 그래서 남는 시간에 이제 볼 수 있는 영화를 봤는데 그게 우리들이었고 영화를 봤는데 아무 사전 정보도 없이 봤으니까 이제 기대도 없고 뭐 그런 상태로 영화를 본 거예요. 근데 영화를 다 봤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. 너무 재밌는 거예요. 너무 좋고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한번 찾아봤습니다. 이 영화의 관객이 몇 명이나 들었을까? 나만 못 본 거 아니야? 그러고 찾아봤어요. 몇 명쯤 들었을 것 같으세요? 충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네. 그래도 영화관에서 그 영화제에서 보셨다고 한다면 한 10만? 10만. 네. 네, 많이 쓰셨네요. 제 기억에 그때 당시에 지금은 또 좀 올랐는데 5만 명도 보지 않았던 걸로 기억이 나요. 사실 너무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본 것이죠. 알고 있는 거고.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너무 안타까웠어요. 정말 영화가 좋은데 이 영화관에 걸릴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5만 명밖에 이 영화를 모르는구나. 그러면 내가 이 영화를 좀 알리면 되지 않을까?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. 좋은 게 있으면 알리고 싶잖아요. 그래서 사이트 같은 데 보면은 다 공유하기 버튼 요즘 필수 아니에요. 그래서 뭐 보다가 좋으면 다 공유, 카톡, 뭐 페이스북, 인스타. 근데 영화는 일단 내려가면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. 그래서 그럼 내가 영화를 어떻게 하면 알릴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처음에는 친구 한 명하고 책의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. 정말 계기도 참 멋지시네요. 다름이 아니라 그러면 영화를 좋아하시게 된 시기는 언제부터세요? 그게 갑자기 궁금하네요. 대본에 없던 질문. 네, 대본에 없던 질문이지만 영화를 좋아하게 된 시기. 네. 사실 그것도 여러 번 또 질문을 받았었는데 네네. 굳이 좀 TMI를 오늘 네네. 풀어놓자면 저희 아버지가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. 그래서 어릴 때부터 집에 비디오 테이프들이 많았어요. 그리고 주말엔 그 집 앞에 있는 비디오 테이프점에 가서 300원씩 주고 이제 비디오를 빌려서 보는 그런 게 이제 일종의 소소한 재미였는데 당시에 이제 집에 있던 영화들이 이제 거의 다 아버지가 보는 영화들이었죠. 근데 저를 위해서 사주신 영화 중에 주라기 공원 1993년작 주라기 공원 1이 있었는데 어린 남자애니까 이제 공룡 좋아하잖아요. 이 영화를 보는데 너무 재밌는 거죠. 지금도 정말 테이프가 문자 그대로 늘어날 때까지 봤던 그 기억이 나요. 그래서 정말 여러 번 돌려봤고 그때부터 이 영화라는 컨텐츠가 줄 수 있는 어떤 재미, 이 어떤 꼬마 아이의 상상력을 부풀려줄 수 있는 그런 재미들에 좀 빠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 어린 시절의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저는 주만지란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. 주만지 좀 무서운 영화인데. 네, 근데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. 어린 시절에 부루마블을 좋아했는데, 네, 거기에 부루마블에 있는 그게 이제 주만지에서 막 캐릭터가 그렇죠, 실체화되죠. 네, 그때 전 영화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. 혹시 플랑다스의 개를 2호에 선정하시게 된 계기를 알 수 있을까요? 예. 다른 영화들도 많을 텐데 왜 플랑다스 개를 선정하셨을까요? 먼저 우리들은 아까 인덱스 만들게 된 계기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이란 영화 자체가 너무 좋아서 책을 만든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차례가 책을 만들어야겠다
라고 생각하고 우리들을 결정한 게 아니라 우리들을 알려야겠다라고 해서 책이 나온 거잖아요. 그러니까 사실 그 다음 영화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. 일단 책은 만들었고 이권을 만들어야겠는데 무슨 영화를 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죠. 그래서 이제 고민을 거듭하면서 사실 리스트업을 해놓은 영화들도 있었어요. 지금도 이제 존재를 하고. 근데 그 영화 중에 정말 오늘 또 이제 세종까지 와서 이렇게 또 제 얘기를 듣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.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조금은 상업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감독, 배우, 영화 셋 중에 하나는 이슈성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사실 우리들은 솔직히 말하면 그 셋 다 좀 부족한 영화였고 사실 그래서 새긴 한 것도 물론 맞지만 이권에서는 그 셋 중에 한 가지 정도는 가지고 있는 영화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근데 이제 이 책을 기획할 때쯤에 이미 봉준호 감독님이 기생충으로 슬슬 상을 받고 다니기 시작할 때였어요. 그래서 아직 막 엄청 큰 상을 막 받으신 상태는 아니었지만 봉준호 감독님의 데뷔작 정도라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물론 그 전에 이미 리스트에 있었어요. 이 영화가 있었는데 그 리스트에 있던 영화 중에서도 봉준호 감독이라는 좀 큰 네임밸류가 하나 있다면 이 책이 좀 붐업을 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플란다스에게를 선택하게 되었고 물론 사실 그 이유만은 아니죠. 그래서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플란다스에게는 이 책에도 제가 이 앞부분에 적어놨는데 봉준호 감독님의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받는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. 그래서 저와 이 책을 쓴 필진 분들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이 플란다스의 개의 그 이후에 만들었던 봉준호 감독님 작품들의 원형이 다 담겨 있다. 약간 정수가 담겨 있다라는 얘기들을 실제로 많이 하시는데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상업성을 많이 가지기 전에 봉준호 감독님의 날것의 모습들이 많이 들어있는 거거든요. 그리고 사실 저도 다시 한번 고백하자면 처음 볼 때는 진짜 이게 뭐지 싶었어요. 정말 좀 엉뚱한 영화고 어떻게 보면 재밌는 영화지만 근데 사실 두 번 보고 세 번 보면 정말 재밌거든요. 그래서 이 책 속에도 그 제가 문구를 넣었었는데 송강호가 실제로 이렇게 재밌는 영화, 내가 보다가 소파에서 굴러 떨어질 정도로 재밌는 영화였다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두 번, 세 번 보시면 아마 그런 재미를 또 찾을 수 있는 영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근데 기획안을 한 2년 동안 이제 어떻게 저떻게 만들고 이거 디자인을 해야 되잖아요. 근데 인쇄는 해본 적이 없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디자인을 하려고 하니까 혼자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디자인을 못해서 사실 파일을 만들어둔 채 그냥 거기서 이제 머물고 있었어요. 그러다가 이제 다음 회사 갔을 때 제가 같이 일했던 BX 디자이너가 있었는데 그분하고 약간 비슷한 시기에 퇴사를 했어요. 근데 그분하고 제가 업무를 할 때 굉장히 잘 맞았고 또 서로 개인적 친분이 좀 생겨서 제가 이 프로젝트가 이제 생각이 난 거죠. 그래서 마침 퇴사도 했겠다. 혹시 괜찮으면 내가 금전적으로는 지불을 할 테니까 이런 디자인을 좀 해줄 수 있겠는지 여쭤봤고 그분도 이제 막 퇴사를 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어차피 다음 직장을 갈 때까지 좀 시간이 있어서 흔쾌히 오케이를 해주신 거죠. 그래서 막상 이제 그 전문직을 하시는 분이 작업을 시작하니까 한 달 만에 완성이 됐어요. 그래서 사실 그 2년 내내 만들어 온 건 아니고요. 그 기간이 이제 좀 떨어져 있어서 좀 긴 시간이 걸렸던 그런 이유가 있었고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건 사실 저작권 이슈였어요. 이게 사실 영화를 가지고 만드는 3차 제작물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들에도 스틸컷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. 근데 이게 법적으로 굉장히 까다로워요. 이 저작물들을 쓰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써도 오케이고 어떤 경우에는 완벽하게 이걸 해결해야만 되거든요. 그래서 사실 영화 잡지들을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식 스틸컷을 제대로 쓰는 영화 잡지가 별로 없습니다. 왜냐하면 이 저작권 문제를 그냥 애당초에 피해가기 위해서요.
근데 그러면은 왜 상업적으로도 성공하기 어려운 세기이라는 잡지에 저작물을 이렇게나 많이 썼냐? 사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. 저는 이 인덱스가 2권이 되고 3권이 됐을 때, 혹은 1권을 만들 때는 뭐 2권을 막 생각하진 않았지만, 그때 가서 앞에 있는 권들이 뒷권들의 발목을 잡지 않은 줄 알았어요. 그래서 앞에 있는 권들이 당시에 불법적으로 쓴 어떤 저작물 때문에 다른 2호, 3호, 자기의 어떤 후배들이라고 해야 될까요? 후배들에게 누를 끼치는 걸 원하지 않았고, 저는 이 영화를 만드신 분들에게도 충분한 리스펙을 표하고 싶었어요. 이게 단순히 관객들의 눈에서 관객들만 좋으라고 만든 책이 아니고, 저는 이 인덱스가 관객들과 제작자들을 이어주는 다리 같은 책이 되기를 원했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사실 대놓고 추천하는 책이잖아요. 맞습니다. 물론 이제 이 책 안에서 어떤 부분은 아닌 것도 있어라는 얘기를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지만, 사실 저희가 이 영화가 너무 좋다라고 인덱스를 한 그런 잡지다 보니까 사실 영화를 만든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, 그게. 맞습니다. 그러니까 이 영화를 정말 힘들게 만들었는데 얼마나 내 자식 같겠어요. 내 자식 어떻습니까? 전 아직 자식이 없지만 어디 내놔도 나한테는 너무 예쁜 자식이잖아요. 그런 마음이 이 책에 담기기를 원했고, 그렇다면 우리가 공식 스틸컷들을 얼마를 지불하고서라도 사자라는 마인드가 있었습니다. 사실 제일 재밌었던 부분은 책을 만드는 그 모든 과정이 사실 재밌긴 했어요. 이게 처음 있는 일이었고 1번 때는. 그리고 이게 우리가 디지털로 그냥 볼 때랑 인쇄돼서 나온 이 책이 내 손에 들리는 그 순간의 느낌이 굉장히 다르거든요. 많이 다르죠. 네, 그래서 요즘은 독립출판도 많이 하시는데 그 생각하고 그냥 글을 쓰는 것까지는 어떻게든 할 수 있는데, 사실 인쇄를 하는 게 또 다른 일이잖아요. 인쇄된 그 책이 손에 쥐어졌을 때, 그 샘플이 딱 쥐어졌을 때 굉장히 뿌듯했죠. 아, 뭔가를 진짜 만들어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. 핸드폰에 다 녹음이 되어 있는데 집안에 가보죠. 가끔 듣는데 지금도 꿈 같아요. 그 목소리를 들으면. 그래서 뭐 질문보다 이미 더 나가긴 했는데 그렇게 질문을 뽑았고 다 이제 30개를 한 다음에, 근데 또 30개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, 이게 어쨌든 말로 하는 인터뷰잖아요. 서면이면은 딱 그 질문에 대한 답만 할 텐데, 봉준호 감독님도 몇십 분 이제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편하게 답변을 하시는 거죠. 그러니까 막 중간중간에 있었던 썰도 얘기하시고 뭐 비하인드도 얘기하시고 너무 재밌는 거죠. 근데 저만 재밌는 게 아니라 본인도 약간 신이 나신 것 같아요. 약간 텐션이 올라가셔서 막, 그때 얼마나 또 라떼 시절이잖아요. 내가 10년 전에 이런 걸 했는데 누가 궁금해하진 않아. 근데 네가 궁금해하니까 너무 재밌다.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. 그래서 막 이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얘기가 길어져서 이제 1시간 40분까지 갔는데, 본인이 약속이 있어서 나가봐야 된다 그러셔서 끝났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제 1시간 40분짜리를 가지고 그 중에 이 책에만 들어가야 이게 그 의미가 있는 내용들만 뽑았어요. 사실 이 책에 들어가지 않는 되게 재밌는 비하인드 같은 게 있는데, 이 책이 그런 그냥 봉준호 감독님의 개인적 썰을 담는 책이 되면 그거는 정말 이 책이 그냥 인터뷰 위에 있는 거거든요. 근데 저는 그걸 정말 경계하고 싶었어요. 우리가 정말 이 감독님의 인터뷰를 딴 것 자체는 대단하고 이 책에도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, 이 인터뷰에 정말 영화에 대한 얘기만 들어가도록 정말 노력을 했고, 그래서 좀 다행히 알찬 영화에 대한 인터뷰가 담기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미 대본에도 있었던 질문이었죠. 이 책을 이제 사셨거나 아시거나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무조건 하는 질문이 그거거든요. 이제 3권은 뭐냐? 다음 영화 뭐냐? 근데 일단 범진님 맞으신가요? 범진님처럼 말씀해 주시는 분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이 책의 존재 이유고, 그래서 또 한 번 너무 감사드리는데,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스트가 있긴 해요. 그리고 그 리스트도 조금씩 늘려가고 있고, 그 중에 이제 이 어떤 흐름이 또 있잖아요. 그래서
1권은 우리들이었고 2권은 플란다스의 개인데 3권은 그럼 뭐가 돼야 돼요? 그러면 4권 거고 이제는 좀 더 길게 보는 거죠. 그래서 비슷한 영화들이 또 다다다닥 붙으면은 그것도 좀 그리기 별로고 그렇다고 너무 튀어버려도 또 잡지의 일관성이라는 것에 치게 된다는 거죠. 그 안에서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사실 여기에 네,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실까요? 선생님? 일단 이런 자리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하고 사실 저희 출판사가 영세하다 보니 이런 자리 자체가 별로 없어요. 만들어주시는 분들도 많지 않고 이렇게 와서 독자분들, 관객분들과 또 얘기하고 또 힘받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저희가 최소 5권은 무조건 만드는 게 목표예요.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고 또 저희 페이스북, 인스타그램에 오시면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계속해서 저희가 소식을 전하고 있거든요. 거기서 다음 권 나오는 것도 같이 봐주시고 힘을 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한 가지만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덱스의 맑은 구름이라는 아이디로 지금 블로그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. 네, 블로그에 가시면 다양한 소개들이 나와 있어요. 혹시나 뭐 인덱스에 대해서나 아니면 영화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이러면 거기에 댓글이나 아니면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같이 또 이렇게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얘기 나온 김에 네네. 또 하나 네. 홍보하자면 네네, 말씀해 주세요. 그 브런치에 가서 맑은 구름 치시면 제가 인덱스 1권을 만들 때 겪었던 일들을 하나의 그 브런치 북으로 만들어 놨어요. 그래서 혹시 궁금하시면 가서 읽어보시면 제가 막 아까 말씀드렸던 저작권 얻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일이나 이런 것들 되게 상세히 적어놨으니까 한번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